먼 옛날 당군이 세웠던 강화 참성담부터 외세가 몰려오던 개항기를 거쳐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지금까지 인천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전설이 가득하더라. 고난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그 전설들을 찾아 떠나본다. 인천 야구. 매주 화요일 인천의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곡입니다. 여행의 길라잡이이시죠.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남동걸 박사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사님은 어떤 요일을 제일 좋아하세요? 화요일이 야, 정말 존경합니다. 저 가장 박사님. 좋아하는 코너는 인천 야곡. 예. 제일 좋아하는 요일은 화요일. 정말 저희도 그렇습니다. 예, 박사님. 이런 질문들 송구하긴 합니다만 답정 너긴 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은 또 어떤 설할까요? 지난주는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한 줄 쉬었는데요. 예. 추석 바로 전주 지난 10일 방송에서 제가 흔들못이라는 그 연못에 얽힌 아기장수 설화를 맞아요.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예, 그때 그 공개연 MC께서 어. 예, 그 아기장수 생존형 설화를 좀 듣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머.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아기장수 설화 중에 생존형 설화라고 네. 할 수 있는 또 배경이 또 일제강점기에서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설화인 겁니다. 최동지 설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했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바로 또 이렇게 해주시다니. AS. 그래서 제가 화요일을 좋아해요. AS를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박수 감사합니다. 예. 그나저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채동지 설화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채동지 뭔가 세련된 느낌인데 혹시 사람 이름입니까 이게? 예, 사람 이름인데요. 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야. 이 설화는 그 초창기 인천의 향토사학자라고 할 수 있는 고일 선생님이라고 계신데요. 예. 예, 그분의 아주 그 명저죠. 인천 석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예, 거기에 따르면 최동지는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냐면 성은 채가요. 채씨. 예, 채가요. 예, 채가. 이름은 동지, 그저 동지라고 했다. 여기서 그저 동지라는 말에서 본다면 예. 성은 채 씨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채 씨는 본향이 인천입니다. 인천 채 씨예요. 오, 예. 예, 그리고 그저 동지라는 말에서 이게 유추해 본다라고 한다면 실명은 알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지란 말이 뭐 김동지, 권동지처럼 이름 뒤에 붙는 일반 명사와 같은 예. 형태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동무랑 비슷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동무, 예. 김동무.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름은 실명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최동지라고 불렸다라고 해요. 예. 채동지. 게다가 오늘은 이게 보통 설화라고 하면은 옛날 옛적 뭐 조선시대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최근까지 전해 내려온 그런 설화입니다. 뭐 최신 설화입니까? 네. 예. 일제강점기. 그 정도면 최신 설화지요. 신기합니다. 예. 신상입니다. 네. 새 겁니다. 새 거. 네. 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고요하던 마을에 채동지가 나타났습니다. 장신의 거구에 누더기 옷과 맨발, 다듬지 않은 머리 등 겉보기엔 영락없는 거린이었지만 채동지의 등장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기순 씨 들었어요? 들었어요? 개순 씨, 뭘 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채동지가 나타났대요. 어머, 채동지? 어머, 어딘데요? 나 만나야 해요. 우리 애가 아파서 채동지 침을 얻어야 한다고요. 일제강점기 채동지는 옛 인천 거리를 헤매고 다녔는데요. 그의 침, 즉 타액이 영험해서 아이들이 아프면 음식을 가져다가 채동지에 침을 묻혀 먹이면 병이 나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녀자들이 그의 침을 구하러 다니면서 채동지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채동지는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글쎄요, 아무도 모른대요. 그런데 35살쯤인가 바람처럼 인천에 호련히 나타났다지 뭐예요? 아, 그럼 사는 곳은 어딜까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글쎄 그 헌누더기를 걸치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닌다나? 뭐 집도 절도 없다나 봐요. 그러니 한번 만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만나려고 길을 쓰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나마 그 옛날에 어디더라? 그 선영사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시래기국이랑 막걸리 파는 술집이 있거든. 근데 그 집주인 배 씨가 글쎄 최동지의 밥을 챙겨준대요. 그래서 거기에 최동지가 자주 나타나는데 운이 좋으면은 그 집에 가서 만날 수 있다지 뭐예요. 비록 겉모습은 거림 같았지만 모두 그를 영험한 사람이라 여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영웅으로 여겼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도 떠돌았습니다. 기순 씨, 이리 와봐요. 왜요? 내가 좀 알아봤는데 이 최동지가 태어났을 때 글쎄 양쪽 겨드랑이에 큰 비닐을 달고 태어났대요. 어머 비늘? 어머 그러면 아기 장수 아니에요? 어머 글쎄 최동지가 영웅이었네. 그런 것 같아요. 아기가 그러니까 이 부모가 후환이 두려워서 그 비늘을 떼어버리고 그리고 길렀대요. 어머 저런. 이후에 이 서너 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이 다음엔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진 게 없더라고요. 어머나 이제 알겠네. 그러고는 바람처럼 인천에 쏙 나타난 거구만. 아유 그나저나 최동지가 말하는 거는 지금도 본 사람이 없대요. 당시 일본 경찰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그가 미친 사상가가 아닐까 시험해봤으나 전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만 컸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평생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인천을 배경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던 최동지는 설화의 주인공답게 다양한 에피소드를 남겼는데요. 환갑, 진갑을 지내고 우터골 북은 현재 여자 중학교에 못 미쳐 길가에서 객사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껄쩍지근하네. 예. 마지막에 웬 객사. 아니, 되게 영험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엔 예. 또 뭐 객사하셨다니까. 자기 목숨이야 뭐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어쨌든 긴 예. 이야기를 기다리면서. 먼저 네. 일단 궁금한 교통정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TVN 교통정보센터 이명재 캐스터. 매주 화요일 인천의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곡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기 장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생존했어요. 그래도 환갑 진갑까지 지내셨어요. 장수하셨네요. 약간 기이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도 슬픈 결말인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 어쨌든 생존을 했다라는 거죠. 60세 넘기까지. 당시 60세 넘으면 뭐 꽤 장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예, 그래서 그 아기 장수 생존 형설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기 장수 생존 형설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아기 장수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예, 아기 장수가 장성을 해서 예. 자기 힘을 발휘해 가지고 끝까지 그리고 백성들 그 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예. 이런 성공 형설화가 있고, 생존은 했으되 불구의 몸으로 이제 장성을 해서 살아간다는 불행 형설화가 있는데 바로 이 경우는 불행 형설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비늘을 뗀 이후부터 힘을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설화는 새드 엔딩이라고까지는 뭐 이야기하기는 좀 약간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장수라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 극에서 소개된 대로 이제 겨드랑이에 날개, 또 비늘이 뗀 채로 살아갔다라는 점에서 볼 때는 뭐 당연히 불행형설화고요. 예, 아기 장수 이 불행형설화라고 하더라도 네. 전국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 생존했다라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그 중앙 조정의 반기를 드는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다 죽이라라고 했는데 안 죽인 거니까. 예, 그래서 이 불행형 일망정 이제 생존형 설화도 그 불행형 설화 같은 경우는 그 저쪽 전라도나 이 남쪽
그 일부 지역에서만 전해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공형 설화는 더더욱이나 전승이 되기 힘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지금까지 알려진 성공형 설화라고 하면은 이제 조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이라고 볼 수 있는 울릉도와 제주도. 예. 예, 거기 아마 약간 편이 전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중앙조정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데 이렇게 불행형일망정 생존형 설화가 전해진다라는 건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좀 신기한 경우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좀 저희끼리 나누긴 했는데 몇 가지 에피소드가 좀 더 있다면서요, 박사님? 네. 아마 오늘 이 설화는 작가님께서 아마 극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힘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주인공이 말을 해야 되는데 주인공이 말을 못하는 사람. 맞아. 물론 그러면 그러네. 최동지가 없는데 말을 하란 말이야. 왜? 못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예, 하여튼 말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주인공의 대사를 만들 수가 없었. 아, 그러네요. 거죠. 예. 그럼 여자 둘이 계속 소근소근. 그러니까 그렇다잖아요, 글쎄.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에피소드가 여러 개 있는데 네. 다 소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에피소드 특징적인 에피소드를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예. 예, 당시의 풍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히 거린 행색을 했다라고 했는데 거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 양지 바른 곳에 앉아가지고 이를 잡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머리에 있는 이인 예, 거죠? 머리도 그렇고 이게 머리는 몸에 자기 잡기 이렇게. 힘들고 옷에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거가 불안정하고 행색이 초라한 이런 데서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당시 한 풍속상을 또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네, 그다음에 특이한 건 이 최동지가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긴 했던데 아이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최동지가 나타나면 최동지 하고 이제 쫓아다니는데 그러면 예. 소리를 꽥 질렀다고요. 그럼 이제 애들이 놀라가지고 그냥 발랑 넘어지고 막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최동지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옛날에 애들이 울거나 말 안 듣거나 싸우거나 이러면은 예. 하지 마. 너 자꾸 그러면 최동지 온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울음을 멈추거나 하는 짓을 못 하겠다라는 이런 에피소드도 전해져.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최동진은.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해가지고 최동지가 이제 아무 집에 쑥 들어가서 우두커니 서 있으면 그 집의 주부 아낙네 예. 주부는 굉장히 대접을 잘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예, 그런지 이 최동지 입장에서 애들은 싫어했는데 젊은 아낙네와 중년 부인이 근처에 오면은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내버려뒀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상에서 보면 최동지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였을 뿐인데 이 부녀자들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긍정적으로 인식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아니 근데 지금 되게 막 포장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네. 진짜 거린이잖아요. 거지. 그렇죠. 진짜로 저도 저 어릴 적만 해도 이런 거린이 집에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그분이 아무래도 네, 최동진 것 같아요. 김동지 아니신가? 왜냐면은 대전 지역에도 잠깐 왔다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회를 하셨나 보네요. 그게 보면 나왔듯이 이제 침, 이제 뭐 타액을 발라서 먹으면 병을 낳았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아기 장수의 영향 그렇죠.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근데 거죠. 그 침 얘기에선 약간 허무맹랑한데 또 뭐 인천 지역 이렇게 또 자세하게 나오는 거 보면 또 진짜 같은 느낌도 있고. 아마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이 최동지 설화가 의미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아기 장수 생존형 설화 중에 불행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설화는 설화 중에서도 비교적 늦게 생성이 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의 설화라는 거죠. 예. 그때 이때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이미 봉건 시대는 끝난 시대였던 때인데 이 시기까지 아기 장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설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 설화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일제가 이제 최동지에 대한 사상 검열을 했다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네, 당시 일제 만행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 설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왠지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기이한 사람, 이런 아기 동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최동지. 또 일제 시대는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는 시대니까. 근데 이게 아까 보니까 우터골이라는 지명이 나왔잖아요. 네네. 여기가
저기 자유공원 위쪽에 그쪽을 맞습니다. 맞나요? 재물포고등학교. 아, 예. 기자입니다. 제 모교 쪽 거기에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인데 예. 우토꼬이란 이름의 유래도 좀 궁금해요. 왜? 뭐 정확치는 않은데 아마 그 산 중턱에 예. 있는 평평한 옛날 거기가 이제 공설운동장 우리 인천 최초의 야구도 공설운동장이기도 했었고. 했는데 예. 그 평평한 터였기 때문에 아마 우터골이라는 있지 않았나. 산처럼 중턱에는 위에 있는 터 이런 그렇죠, 쪽의 그렇죠. 어원이 아닌가?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지명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 설화를 채집하신 분이 또 기자였기 때문이라고. 네, 네. 맞습니다. 아. 이 고일 선생이 예. 당시 언론인 중에 한 분이고 또 독립운동가라고도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아, 오늘 최동지 예. 기억에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또 오늘 의미가 있었습니다. 최동무. 네, 최동무. 네. 오늘. 우리 남동진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도 재미있는 경인 지역의 설화 여행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신청곡입니다. 3017님이 신청하셨네요. 김수희 화등.